중국 정부가 사교로 규정한 전능신교 중국 피해자 가족들이 한국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능신교에 빠져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며 가족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교회와 교회, 교회와 총회 간 소통을 돕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소식 공유뿐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도 탑재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문화 현장에서는 찬양 사역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10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교로 규정한 전능신교의 중국 내 피해자 가족들 14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은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전능신교에 속아 한국을 방문해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족을 돌려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허베이성 출신의 곽평안 씨는 올해 28살인 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 착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들었던 딸은 전능신교에 가입한 뒤 태도가 달라졌고 전능신교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깨졌다고 곽 씨는 말했습니다. 我女儿没生全能生的时候是个善良的姑娘，是个好孩子。生了全能生以后，她就六亲不认，连她姥姥都不认了。我女儿根本就不是安民，我们家有房有车有店，过得特别幸福。她弟弟也特别想她，我们现在都没法过了。 곽 씨의 딸 유미미 씨는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다 전능신교에 빠졌고 지난 2016년 한국으로 온 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조선족인 김정순 씨도 딸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모네고 저기 이모네 같은 간데 댕기라 안 댕긴다. 어떻게 돼서 이 교회는 이게 무슨 교회니까 이렇게 사람 잡아먹는가? 김 씨의 딸은 5년 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딸을 그리워하다가 정신적 장애가 생겼고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하부국 씨는 아내를 찾아 후베이 성에서 제주까지 왔습니다. 我和他是04年结的婚，2004年结婚。我们本来家庭很和睦的，就是他信了全能生以后，是150年12月1号来的韩国。 他在3年半一直没给家里打个电话，什么都没联系过。 한국으로 온 전능신교 신자들의 가족들은 한결같이 전능신교에 빠지기 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가족 한 사람이 전능신교에 빠지면서 가정이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능신교 신자들은 돌아갈 집이 있고 그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로 난민이 아니라면서 하루속히 중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전능신교 신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받고 처벌받는다고 소개하는 전능신교의 영상물은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능신교 신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가 정신과 치료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전능신교 피해자 가족 14명 가운데 비자를 발급받은 7명은 전능신교 한국 본부가 있는 서울 궁동과 청와대, 충북 보은 등을 방문해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989년 흑룡강성 출신의 조유산이 설립한 전능신교는 동방번개로도 불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장통합헌법위원회가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개정하려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법위원회는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103회 정기총회에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청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 목사가 사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했으며 담임 목사 사임 1년 이후부터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교인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성교회를 위한 개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명성교회 비자금과 비위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세바년은 명성교회 세습 이면에는 직계 세습이 아니고서는 덮을 수 없는 금전적 비리와 범죄의 그늘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에 냉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성교회가 지난해 광성교회 가평 수양관을 시세에 비해 20여억 원 비싸게 매입하는 등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세바년과 명정위는 오는 3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이 배임 증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신대 김영호 총장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영호 총장은 지난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영호 총장의 배임 증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5일 2시에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동시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총회 소식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 미디어로서 다양한 콘텐츠도 탑재해 교회 포털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모바일 전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잠금 상태에서도 교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슬라이드 앱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퍼스트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예장합동은 업무 협약 6개월여 만에 2가지 버전의 전도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앱과 교회 슬라이드 앱은 기존 개교회별 앱을 뛰어넘어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회 간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 관리 기능을 집대성했습니다. 이 앱을 개설하고 교회가 가입만 하면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이런 건 추가적으로 교회가 관리하면 되니까 교회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총회 앱 안에 교회별 활동이 가능하게 해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 SNS 라이크와 댓글, 공유, 푸시, 친구 초대 기능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성도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스 콘텐츠를 비롯해 어학, 만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광고 재생 후 생긴 포인트를 현금화해 미자립교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앱테크로 기부 문화를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보기를 긋게 되면은 저희들 지금 200g당 1원을 적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선교에 기금을 마련한다라든지 미자립교회 후원을 한다라든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전도국은 현재 교단 소속 12,000여 개 교회 가운데 280여 개 교회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총회 앱 대중화를 위해 조만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성범죄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담임 목사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부목사들은 교인들과의 성관계가 들통났습니다. 담임 목사의 경우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점에서 교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성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탈선 부목사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아니라 부적절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고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교회는 당사자를 면직하거나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탈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가 짊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용어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종교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성범죄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면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더러는 가해자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세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교회나 총회, 예비 목회자들의 교육기관인 신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를 면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회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학대학원 과정에 성윤리 과목 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윤리에 대한 높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등 여러 대책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적인 욕구나 성범죄 성향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대부분 개인의 믿음이나 성품을 통해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이지만 교회나 신학교, 총회에서 깨우치거나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지난 2008년 발매된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1집 앨범에 수록된 곡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10년 만에 정규 2집 앨범으로 돌아온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민호기 전영훈 목사로 구성된 CCM 듀오 소망의 바다의 예배 모임이 발전해 지난 2007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예배사역 공동체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지난 2008년에 발표한 정규 1집 앨범 더 스토리에 실린 곡 십자가의 전달자는 다양한 언어와 악기로 불리는 영상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끊임없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는 정규 1집 발매 후 10여 년 동안 교회와 해외 선교지, 거리에서의 찬양 사역을 꾸준히 지속해왔습니다. 현재 팀에는 보컬과 악기, 영상을 담당하는 18명의 자비랑 찬양 사역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2차례의 비공개 예배와 양육 모임을 가지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선교단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팀원들이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주중에 모이는 교회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였을 때 예수의 몸을 담아서 어떻게 모이면 바로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최근 발표한 정규 2집 앨범에는 예배팀이 지난 2013년부터 싱글 앨범들을 통해 선보였던 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곡들로 그동안 웨잇이라는 비기독교적인 이름으로 길거리 공연을 펼치며 교회 건물의 울타리를 넘고자 했던 예배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공동체.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 건물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건물을 넘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해서.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는 앞으로 서울과 전북, 전주에서 2집 발매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예배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경북 홀리클럽 학예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CBS 권사합창단이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을 관람하고 신앙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9회 대구 경북 홀리클럽 하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 회장 박성근 장로는 수련회를 통해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원들의 직장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모임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CBS 권사합창단이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을 단체 관람하고 신앙의 회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에 앞서 안상창 신임단장 위촉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권사합창단이 더 날개를 달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단장에 취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CBS 권사합창단은 2009년에 창단된 초교파 여성 권사합창단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